네, 주안점이라 그러면 이 작품을 제일 처음에 이 마음을 먹을 때 도노새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중심 감정이었습니다.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고 그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도노새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. 그리고 카르멘은 그렇게 큰 잘못이 없었다.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관객분들께서 보시고 저랑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뮤지컬용 대본처럼 돼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연극을 하다 보면 그 대사로는 그냥 말을 했을 때는 좀 맛이 없고 그렇다고 뮤지컬화 하기에는 또 저는 굉장히 지루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그 형식이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경제적이면서 시처럼 아니면 낭송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옛스러운 어떤 연극의 맛도 좀 나오고 또 문학적인 이게 이제 소설도 그렇고 이런 그 문학적인 느낌을 관객분들한테 좀 주면 약간 좀 고상한 느낌? 뭐 그런 느낌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약간 좀 낭송하듯이 일상적인 어투하고 좀 다른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장을 조금 시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시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좀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한 2004년, 20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가 이제 그 제가 좀 과하게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전세기적 인간이 있고 후세기적 인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도노새 같은 경우가 이제 전세기적이었고 그 2000년대가 오는 그런 그 변혁의 시기에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과 그걸 구속하려고 하는 사람의 충돌을 그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나름 거창한 생각을 갖고 했는데 요 근래에 그 작년에 세팅을 할 때 이렇게 작품들을 제가 옛날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저 시극단의 배우님들을 보면서 어울리는 작품들을 쭉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세상이 조금 이런 작품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근데 이게 뮤지컬이 아닌 연극의 형식으로 관객분들과 만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이제 뭐 코로나 같은 시기를 거치면서 연극이 갖고 있었던 본연의 어떤 연극적인 접근이나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했을 때 이런 연극적인 좀 과장되고 원래 재래의 연극처럼 막 소리가 나는 저런 총소리라든지 소음, 문소리 이런 것처럼 그냥 약간 좀 예스러운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게 담고 있는 거를 이게 고전이 갖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가 계속 담겨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작품이 잘 어울리지 않겠나 해서 하게 됐습니다. 씨가 했는데 저희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면 전환도 많고 엄청나게 공간도 많이 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투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이 작품에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투를 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시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심력 그러니까 우리 원심력 뭐 구심력 그런 거 하듯이 중간에 사람이 있고 주변을 도는 그 위성 뭐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계속해서 카르멘이 중앙에 있으면 돌고 도노새가 있으면 또 카르멘이 돌고 하는 그런 것들이 힘의 관계로 풀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맨 마지막에 투장의 모양이 안쪽에서는 투가 벌어지고 있고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또 이 두 사람이 그 투처럼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 생각이 가장 바람직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제일 처음에 리딩을 할 때만 해도 내가 카르멘을 죽였다라고 하는 원작에 충실하게 그거를 대본을 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내가 카르멘을 가졌다가 훨씬 더 이 작품에 어울리는 도노새 같았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죽이고 나서 가졌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집착하고 집착이 광증으로 변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나 해서 그렇게 바꾸게 됐습니다. 네. 제가 옛날에 이제 병강세 점찍고 옥녀도 그랬는데 그 옥녀라 그러면 뭐 그러니까 병강세 옥녀 그러면 삭골 남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때 민중들의 삶으로 보면은 그게 굉장히 생명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삶에 이렇게 디아스포라처럼 막 돌아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의 민초들의 어떤 삶을 보여주고 사랑을 하는 거였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그거를 이제 입에 자꾸 올리면서
그분들을 잘못 알고 있는, 그 옥녀라는 인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, 사실 카르멘이라는 인물도 충분히 지금 시대에 왔을 때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그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리고 이런 작품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래서 카르멘이라는 작품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서 카르멘의 명예를 조금 이렇게 뭐 이런 말씀들도 좀 카르멘의 명예를 조금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극이 갖고 있는 일상성에서 요즘에 이제 TV나 영화 쪽에 영화 뭐 OTT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사를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연극이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과장되고. 근데 저는 제가 배운 연극은 약간 과장도 되고 허구고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사실은 사실주의만 가지고 자연스러움만 가지고는 절대로 무대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23년이긴 하지만 이런 연극이 더 연극적이고 연극의 존재 이유를 더 말하지 않을까 해서 제 나름에는 조금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. 그래서 노래와 그 언어, 그냥 자연스러운 말의 중간 단계로 한번 표현을 하면은 관객분들이 문학적인 어떤 수치를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. 저는 그 맨 마지막에 이분들이 이제 보는 관계가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퇴장을 하실 때 그 불쌍하다는 생각을 원했던 느낌이 아니라 그러지 말지 그랬어요. 왜 그랬어? 그러지 말지. 그냥 자유로운 세례는데 그냥 날려 보내주고 딴 숲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냥 가게 놔두지. 그리고 나중에 그 새가 다시 때가 돼서 오면, 그래서 에스카노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나는 고치는 성격은 아니니까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, 맨 마지막에 분위기에선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는 비극을 보면 사실 미카엘라도 맨 마지막에 죽음을 다시 선택했다면 미카엘라도 집착의 다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서로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좋고, 미카엘한테는 또 다른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, 그래서 에스카미오가 나중에 말리죠. 그 대열에 합류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, 그래서 에스카미오는 그냥 툭 털고 돌아서 가는 그런 느낌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